어제에 이어서 퇴직 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비법 2편, 이거로 끝이죠. 이거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퇴직하고 나서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3년에서 5년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해보고 하면서 사회를 알고 사회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퇴직 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또 새로운 일을 출발하기 위해서 사회를 알고 중생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조직인들, 특히 조직 출신 중에서 잘 나갔던 조직 출신들이 우습게 봤던 사회와 대중들이 얼마나 천하고 어리석으면서 또 얼마나 사악하고 교활하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중생들을 갖다가 단박에 하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정치를 잘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정궁궐에서 큰 사람들이 아니고 밖에서 큰 사람들이고, 또 왕자로 태어났지만은 또 밖에 왕이 못해서 밖에 나갔다가 사세에서 분명히 생활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태종 이방원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성종이라든지 다 밖에서 생활해봤죠. 뭐 정조도 마찬가지고. 정조는 밖에서 생활하지는 않았는데 온갖 고난을 겪었죠. 그래서 중생을 잘 다스리려고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잘 알고 사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중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최고 낮은 직업이나 계층들하고 어울려보고 같이 일을 해보면은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속성으로 뼈골까지 사무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내가 이때까지 설명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직접 한번 당해봐야, 한번 뒤지게 당해봐야 깨진다. 근데 이제 그때는 자신도 만신창이가 되고 또 가족들도 울고 불고 이제 만신창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당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차이가 어떤지 중생이 어떤지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3년에서 5년 동안 사회 공부와 적응기를 가진 후에 자기가 장사할 그릇인지 아직 복이 남아 있는지 어떤 분야를 해야 되는지 여러 것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어제 이야기했던 우리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인품이 뛰어나고 참 보시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런 사회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고 중생인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 능력만 믿고 의욕만 믿고, 그리고 옛날 영광을 갖다가, 이 양반이 고위직 출신이죠. 옛날 영광을 갖다가 재현하고 싶어서, 다시 누리고 싶어서 그냥 계속 뛰어드는 거라. 그래서 내가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복으로 사는, 능력으로 사는 줄 알지만은 복으로 삽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힘은, 가장 좋은 것은 복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복을 다 쓰고 없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겨울에 아무리
씨 뿌리고 물 줘봐야 그 싹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때까지 인생에서 능력도 펼쳤고 보시도 많이 했으니까 그거 반추하면서 그냥 옛날 이야기 하면서 친구들 불러서 술밥 넉넉히 사고 춤추고 노래하며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 수많은 일을 벌였지만은 성공한 일이 하나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 그래서 거의 파탄이 났죠.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유일하게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도 뭐 종교에서 나오고 명심보감에 나오듯이 때가 지나가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보통 사람 중에 능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복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예를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 농사를 짓는 것은 농부의 노력도 있지만은 그건 아주 미천합니다. 하늘에 달렸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노력해도 하늘에서 비 안 오고 제때 바람 안 불고 제때 비 안 오고 제때 햇빛 안 비추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복으로 살기 때문에 복이 다 쓰고 복이 끝났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도 아무것도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한 우리 선배님 정말 능력이 뛰어난데도 이 양반도 복을 다 쓰고 없고 복이 끝나고 겨울이 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실패만 하더라. 그래서 3년에서 5년간 이제 사회를 공부하고 사회 적응기를 가진 후에 자기가 장사할 그릇인지 아직 복이 남아있는지 어느 분야를 해야 좋은지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세 가지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은 만화님 허락을 구해야 된다. 만화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하는 것은 100% 실패합니다. 99%가 아니고 100% 실패합니다. 왜? 만화님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벌써 자기 스스로 성공에 대한 자신이 없고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숨기는 거라. 그래서 100% 1000% 성공 확신이 있어도 막상 하면은 실패하는 게 인생사인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사인데 벌써 마누라한테 속일 정도의 허점과 실패와 실수를 갖다가 품고 있으면서 일을 시작한다. 그 100% 99%다 이거 100%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왜 마누라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마누라가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그걸 뭐하는 여자들은 똑똑한 여자 별로 없죠. 그 무식한 옆에 내가 뭘 알겠느냐? 연습복이나 보고 낄낄거리고 뭐 딸내미들 하라고 뭐 쎄쎄쎄하고 맨날 싸움질을 하고 저런 옆에 내가 뭐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마나님은 내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제2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엄마가 나를 제일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엄마는 나를 만들고 낳고 길렀지만은 사랑이라는 큰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식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만은 또 자기 아들에 대해 특히 아들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게 또 엄마입니다. 그렇지만은 마누라는 주관객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하나만 연구합니다. 저놈을 갖다가 어떻게 잘 벌어먹을 것인가, 어떻게 잘 조정 통제할 것인가.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마누라다. 주관객관이 다 거쳤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남자들은 이성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여자들은 감성이고 지식이 없죠. 되게 다 무식합니다. 그렇지만 통찰력이 있고 감이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성보다는 더 뛰어난 게 통찰력이고 여자들이 감이라 그랬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자들은 자기가 뭘 할 줄은 몰라도 평가관이고 감성관이고 채점관입니다. 시험 채점관. 자기가 뭘 할 줄은 몰라도 남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평가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채점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또 남자가 공격적이고 뭘 이루려고 하고 시도를 하는 게 양이고 남자라면은 여자는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거에 능하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이 안 떨어지거나 또한 하나님 몰래 속여서 하면은 99%가 아니고 100% 실패한다. 하나님의 허락을 떨어졌으면 두 번째 명리학을 봐야 돼요. 명리학을 왜 봐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퇴직했다는 것은 거의 다 복이 끝났다고 보는데 명리학을 보면은 거기 또 복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시장 군수도 되고 또 사업에서 성공도 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하죠. 그래서 명리학을 봐서 내가 복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명리학에 보면은 내가 장사를 할 그릇인지 정치를 할 그릇인지 나옵니다. 그래서 복이 없다 그러면은 남은 복이 없다 그러면은 딱 접어야 되고 복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을 쳐봐야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복이 되고 팔자가 된다면은 업종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한번 점을 쳐봐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군수를 출마하거나 국회의원 출마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출마할 시기를 또 한번 정확하게 한번 좀 쳐봐야 되겠죠. 시장 군수에 출마하게 될 것인지, 예를 들면 A군에 출마하는 게 좋은지, B시에서 출마하는 게 좋은지, A 당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 B 당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 이런 게 또 점을 한번 쳐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실패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에 예를 들이 가장 좋겠죠. 내가 사업할 그릇이다. 그리고 아직 복이 남아있다.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분야를 해야 될지 에 대해서 점을 한번 쳐봅니다. 내가 예를 들어 뭐 요식업을 해도 되는지, 예를 들어 식당을 해도 된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 직접 경험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자신이 생기면은 자기가 가진 돈을 3등분해서 3분의 1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팔자에 복이 남아있고 그 업종이 맞다는 게 점을 쳐서 된다면은 한 번에서 성공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해서 실패를 경험 삼아가지고 세 번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돈을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3분의 1로 나눠서. 그리고 이제 퇴직 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데 이 말도 괜찮아요. 그지? 평생 동안은 내가 좋아하는 게 내 직업이면 즐기는 게 되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퇴직 후에 돈은 별로 안 되지만은 내가 연금도 나오고 뭐 먹고 살만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갖다가 월급은 작더라도 그러면 뭐 사업에서 성과를 적더라도 내가 하면 좋아하는 걸 갖다가 남은 인생 동안 한 즐기면서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큰 돈을 벌어야 된다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돈도 안 되고 사기도 당하기 쉽죠.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하고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일을 해야 돈도 벌고 사기도 당하지 않는다. 돈 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죠. 돈 닦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돈 버는 게 안 되니까 돈 닦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도 저것도 뭐 사발 복이 남아있는 게 없다. 그런데 뭐 연금은 나온다. 먹고 살만은 하다. 이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놀고 먹으면 돼. 그런데 이게 또 가만히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무슨 능력이라고, 능력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은, 젊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움직이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그 반대로 가만히 있는 것도 능력이다. 자, 차가 어떻습니까? 악셀레레이터만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또 브레이크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면은, 하나가 없어야 된다면은 차라리 악셀레레이터가 없는 게 낫습니다. 악셀레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만 있으면은 죽죠. 그렇지만은 악셀레레이터가 없고 브레이크만 있다면은 죽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뭐 연금 나오고 안 그러면은 뭐 퇴직금 가지고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되다면은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 특히 이게 몸을 쓰는 군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한다고 뭐 통계조사에 나와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팔자는 뭡니까? 놀고 먹는 겁니다. 먹고 노는 거다.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이게 최고 좋은 팔자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상류층 기부인들도 어떻습니까? 다 이게 놀고 먹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놀고 먹고 놀고 할 수 있는데 괜히 종이 쑤셔서 뭘 하려다가 그 좋은 팔자 한 방에 다 날리고 만다. 그런데 한번 망치고 나면 그 좋은 팔자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놀 때는 그 먹고 노는 게 좋은 팔자고 최상의 팔자라는 걸 모릅니다. 한심스럽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참 남들하고 비교해서 참 뭐 시기 질투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좋은 팔자를 갖다가 괜히 깝죽대다가 날리고 나면은 옛날에 그게 진짜 최고의 팔자였는데 끝에서 깨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팔자를 되돌릴 수가 없다. 이 가만히 있는 것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대학비 때 행군하는 게 쉽습니까? 안 그러면은 대학비 때 꼼짝도 안 하고 보동 자세로 가만히 서 있는 게 힘듭니까? 대학비 때 행군하는 게 쉽다고요? 아닙니다. 대학비 때 꼼짝도 안 하고 보동 자세로 서 있는 게 더 힘들다. 근데 얼굴 주위에 가만 안 있죠. 자,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파리도 돌아다니고 벌도 돌아다니죠. 주위에서 왜 가만히 있냐 그러고 뭐 병신 같다 그러고 또 자기 스스로도 어? 병신같이 생각되고 답답하죠. 또 주위에서 똥파리도 달라들고 벌도 날라와가지고 또 위협도 하고 또 나비도 또 주위에 만들고 하죠. 주위에서 꼬시기도 하죠. 위협하기도 하고. 그래서 땡볕에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가만히 있고 지키는 것도 내공이고 실력이고 복이고 성공이다. 공성보다는 수성이 어렵다 그러죠. 공성은 한 가지 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수성은 종합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수성을 못해가 어떻습니까? 동서고금의 수많은 개인과 왕조와 권력이 무너졌죠. 그래서 복이 없고 내공이 없으면은 결코 가만히 있지도 못한다. 자, 이게 또 짧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을 맺습니다. 사회에 나왔으면은 사회인들 우습게 보지 마라. 당신들이 더 우습다.
사회인들이 얼마나 사회인들의 장사치들이 얼마나 진행은 낮으면서 얼마나 사고가 교라하고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 당신이 토끼라면은 사회인들은 굶주린 늑대다. 3년, 최소한 3년, 5년 동안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해보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해보고, 여기도 구경해보고 저기도 구경해봐야 된다. 이런저런 일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를 알고 중생들을 알고 난 뒤에 3, 5년 정도 그러다 보면은 사회도 알고 중생도 알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감이 잡힌다. 그러면은 만화님한테 반드시 허락을 보이고, 절대로 만화님을 속이거나 만화님이 반대하는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맹내약을 봐라. 맹내약을 보면은 내가 복이 아직 남아있는지 복이 남아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정치를 해야 되는지 뭐 장사를 해야 되는지 이 큰 윤곽이 나온다. 그 세부적으로는 점을 한번 쳐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연금이 있고 먹고 살만하고, 안 그러면은 뭐 조상한테 물려받은 거라든지 뭐 퇴직금이 많아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은 먹고 놀고 먹는 게 최고의 귀한 팔자다. 그 우습게 생각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비하하지 마라. 그러다가 그 좋은 팔자 한 방에 날아간다.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어려울 수 있고, 복과 인연이 없으면은, 복과 인연과 내공이 없으면은 가만히 있지도 못한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인연 있고 복 있고 기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편안한 노년을 보냈으면은 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님도 이제는 그 복이 없는데, 복을 다 쓰고 없는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겨울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도 그러면 씨앗이 싹 트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님도 이제는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